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후입니다. 디자인 제도 07주차 공이강 평면도 그리기 원 구성 요소 편 2편입니다. 텍스처럴 프로프렌트 등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전시간 평면도 그리기 원 기초편 여러분들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06주차 공이강에서는 배치도 그리기 사례 실습 2편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서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07주 공익 강의 영상물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6차 공익강 배치도 그리기 사례 실습 2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이죠. 06자 공이강 강의 내용 복습 퀴즈방입니다. 배치도 그리기 사례 실습 2편 06주차 공이강 퀴즈 OX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 배치도란 주어진 대지에 어떻게 건축물이 앉혀지느냐 등의 정보를 보는 이에게 알려주는 도면이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평면도는 직각되게 건축물을 잘라놓은 상태를 말한다. 아니죠. 수평으로 잘랐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평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X. 두 번째, 배치도 그리기에서 좌표가 되는 기본 요소로서 건물의 위치를 먼저 박아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좋다. 정답은 O. 세 번째, 먼저 건물이 들어설 외곽을 여러 가선으로 표기해두고 본 건물선으로 마킹해 나가면서 건물을 배치한 후 나머지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순서로 해가면 된다. 예, 정답은 O입니다. X, O, O 정답이죠, 여러분.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유튜브 창민님이 제작한 쉽고 빠른 건축물 이야기 3분짜리 영상물 콘크리트 기둥 배근의 이해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3분짜리 영상물 함께 보시도록 하죠. 쉽고 빠른 건축 이야기 3분 건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우선은 이전에 보셨던 기초 상세도 도면을 다시 보시면 기둥 배근이 기초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정보가 기초 상세도에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둥 배근 상세를 보시면 크기와 배근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 간의 철근 배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근과 띠철근입니다. 먼저 주근을 보시면 8-D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지름이 20인 주근이 8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띠철근을 보시면 D10-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름이 10인 띠철근을 250 간격으로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조 띠철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D10-250 즉 D10짜리를 250 간격으로 배근하라는 뜻이죠. 주근은 주축 방향에 위치하여 압축력 또는 인정력을 부담합니다. 띠철근은 주근을 감싼 형태로 주굴의 좌구를 방지합니다. 보조 띠철근은 띠철근과 같은 기능을 하고 보통 주근 사이의 간격이 150mm가 넘어가면 걸어주고 주근 하나 걸러 하나씩 걸어주기도 합니다. 보조 띠철근은 이런 형태로 생겨서 주근과 주근을 이런 식으로 걸어줍니다. 또는 두 개를 같이 엮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철근을 양쪽에서 끼워서 철선으로 엮어줍니다. 이렇게 주근 개수에 따라서 보조 띠철근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둥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기둥의 주근이 1층부터 2층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럼 철근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초 배근 시 기둥 배근을 미리 뽑아 놓고 기초판에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을 합니다. 보호 밑까지만 먼저 타설할 수도 있고요. 보호 슬라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그
그리고 이제 기둥 배근을 이어서 해줍니다. 같은 내용이고 보슬라브 배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타설, 기둥 배근 이어지고 역시 같은 내용이고 마지막 지붕보호 바닥 배근, 콘크리트 타설하고 끝. 이런 식으로 기둥 배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제도 2편 2강 본론 내용입니다. 평면도 그리기 원 구성 요소 편 2편입니다.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김주일 교수님의 강의 영상으로 평면도 그리기 구성 요소편에 대한 23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오며 제도 입문자들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3분짜리 영상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고 와봤는데, 자, 뒤에 다시 3 이런 것들은 그냥 번호만 넣었을 뿐 이것들이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번호하고 순서하고 상관없이 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기 바라고요. 9-3의 평면 계획 각 부분 연습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는 모듈 구조체 말고 창호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여기다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을 그려 넣는 법, 창문을 그려 넣는 법, 문도 쌍여다지, 뭐 평면 여다지, 외여다지, 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여기다 빨리 한번 최대한 속도로 한번 빨리 옮겨 볼게요.
예, 닫았네요. 이걸 여기다 옮겼고, 마찬가지로 조금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라고 실제 스케일보다 조금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6개의 모듈이 완성됐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는 순서 봤죠? 이거부터 그려놓지 않았죠? 자, 먼저 이 그리드를 친 다음에 그거에 X방향, Y방향 치수를 먼저 적어 넣었어요. 이 치수를 먼저 적어 넣는 건 뭐냐면 이 치수에 의거해서 구조물이 설계되기 때문에 치수를 봐가면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봐가면서 하라는 뜻에서 이제 보통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모듈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하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1, 2, B, C 사이의 모듈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가 딱 지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X 방향으로는 뭐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숫자를 쓴다라든가 Y 방향으로는 A, B, C 알파벳을 쓴다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좌표 개념으로 보통 그림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일단 벽체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체. 벽체를 그리는데 이 건물이 꼭 설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양 옆에는 벽체로 닫힌다라고 생각합시다. 벽체. 자, 벽체를 그릴 때는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기둥이 두께가 대략 500mm 짜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0cm죠, 50cm. 근데 벽의 두께는 얼마일까? 한 2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둥의 절반인 250cm 보다도 조금 더 250mm 250mm보다도 조금 더 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외곽선은 어차피 기둥의 외곽이랑 같이 가요. 이렇게. 그런데 내부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보다 살짝 바깥으로 그리는 게 스케일상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벽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 기둥의 절반보다 살짝 얇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돌리면서 진한 선으로 그립니다. 그려요. 자, 벽을 닫았어. 자, 그럼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위쪽으로는 우리가 창문을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창문. 여기 보면 창문을 그리는 요령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식이에요. 약식.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자, 벽에도 콘크리트는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창틀이 있겠죠? 창틀. 그 다음에 창문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창문이 얇은 개가 3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리면서 열 수 있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얇은 창문선을 이렇게 3중으로 해서 그려 넣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데 창문 두께라는 게 진짜 뭐 한 1cm가 안 되는 그런 두께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스케일 자를 대고 찾아서 그려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손으로 그릴 땐 약식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열고 닫는, 밀고 닫는 이런 어떤 창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칭선이나 아니면 보조선 정도로 해서 얇게 두 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얇게. 자, 다시 한번 얇게 두 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창문에 틀이 있는 부분에다가 두 선을 살짝 그어가지고 끊어주기만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 창문 한 짝, 두 짝, 세 짝이 연결되어 있고 대충 뭐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거 창문이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조선 내지 해칭선 정도로 해서 얇게 두 선을 보내. 그 다음에 그것들이 끊어지는 부분마다 조금 굵은 선 2개로 해서 이렇게 끊어줘. 아시겠죠? 이 정도만 그려도 창문인 거 충분히 알 수 있겠더란 얘기야. 그럼 이 위쪽은 다 창문으로 그려 넣어 봅시다. 그냥 창문으로. 자, 벽에 외곽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돌리면서 빠르고 날카롭게. 근데 외곽에 있는 보조선들하고 지금 뭉쳐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자, 이 창문을 3군데에서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끊어졌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창문인 거예요. 별게 아니라. 지금 선보다 조금 더 굵게 해칭선 정도로 그리는 게 나을 뻔했다. 지금 보조선 정도 했더니만 너무 잘 안 보여요. 다른 선들하고 구분이 잘 안 되네. 자, 해칭선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낫죠, 이러니까. 이러면 이제 외곽이 창문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건물 구조는 아까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도를 우리가 9m 중에서 200분의 1이 어디냐. 그 중에서 3m를 복도로 한다고 쳐봅시다. 3m짜리 복도는 사실은 상당히 좀 넓은 복도죠. 그래서 여기가 복도예요. 복도에서 그럼 자, 방이 지금 여기 2개가 들어간다. 그 방을 한번 그려볼게요. 방을 그리는데 일단 벽부터 그냥 대충 그려볼까요? 근데 내벽하고 외벽은 사실 두께가 또 달라요. 건물 내부에 있는 벽들은 진짜로 블록만 쌓아 올린 벽도 있고요. 그렇게 벽 두께가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도 닫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닫아준다. 닫아줬어요. 그리고 방 하나가 생겼죠. 네, 앞불사. 방이 벽으로 그냥 다 방탈출도 아니고 무슨 벽으로 다 갇혀버렸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잘못 그려진 거라는 거지. 실제로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이. 문을 어디다 낼까 뭐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요쪽에다 좀 내볼까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벽을 살짝 지워줬어요, 지금. 거기에 문을 뚫어주기 위해서. 자, 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뭐 문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 같은 데서 열고 닫는 문들 있죠. 밀고 들어가는 문들. 자, 밀고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안쪽으로 열린다는 뜻에서 자, 이렇게 약간 두터운 선으로 문짝을 표현해줘요. 원래 표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요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자, 벽이고 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자, 이걸 갖다 동일한 선으로 그리기보다는 문짝을 표현하는 선은 좀 굵은 선, 단면선에 가깝게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한 인면선 정도 얇은 선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지금 자, 이게 호죠. 원의 4분의 1이지. 이걸 손으로 그리자니 안 예쁘고 콤파스로 그리자니 이걸 언제 콤파스 대고 막 그리고 앉게 생겼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선배들이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요령 같은 것들이 있어. 보통 그래서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은 자, 요렇게 얘는 또 뭐야 이게.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 해봐요. 요렇게 문 끝에 또 이렇게 뭔가 선을 끄집어내. 그 다음에 그걸 살짝만 연결해줘.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밑에 있는 다른 방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방문을 여기다 한번 내보자. 자, 별거 아니에요. 문짝을 갖다가 큼직하게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문의 너비 같은 경우 보통 한 뭐 넓은 건 1.2, 짧은 건 0.9 이렇게 되죠. 미터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닫히는 부분 문끄터리에 조금 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살짝 연결시켜. 자, 이러니까 그냥 저냥 볼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한번 해봐. 손으로 이걸 다 아니거든. 좀 꽝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문짝 그리고 그 다음에 문 닫히는 부분 그리고 끄트머리 조금 꺼낸 다음에 두 개를 살짝 이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문 기호를 그리는 방법, 그런 요령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자, 문을 그리는 거 해봤고 뭐 쉽네. 문이고 창문이고 대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다. 양쪽으로 우리 뭐 강당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보면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멋지게 양쪽 손으로 딱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인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 더 많을까요? 바깥으로 열고 나오는 문이 더 많을까요? 왜? 보통은 바깥으로 열고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안에서 무슨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 불 나거나 뭐 그러면 사람들이 와당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여는 문은요, 뒤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잘못하면 그 문이 안 열리고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바깥으로 열리게 해요. 물론 바깥으로만 열리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연장해서요.
연장해가지고 아예 안으로도 열리고 바깥으로도 열리고 다 해버린 경우가 보통 제일 많죠. 물론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야 이거는 안으로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바깥에서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양여다지 문이 되는 거예요. 양여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인 건 뭐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바깥으로 열고 나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딱히 따로 표현할 거 없죠?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다 닫아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면부는 유리창은 아니지만 얇은 유리로 이루어진 벽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얇은 유리. 유리벽 최근에 많잖아. 창문은 아니에요. 그냥 유리로, 전면 유리로 돼 있는 벽.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로비로 들어가는 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문. 어떻게 그리느냐? 뭐 대충 여러분 보이는 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뭐가 이렇게 선이 많고 복잡하느냐? 뭘 그리려는가 하면은요. 뭘 그리려고 그랬지? 자,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로비에 있는 문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일단 요 사이에 유리벽이 들어가고, 짧은 선을 지금 왜 그리는 걸까, 이렇게? 내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나름 구상이 있긴 있어요. 막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지금 내가 격자를 그린 것들은 요렇게 두 쪽에 여다지 문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렇게 복잡한 가선들을 많이 그렸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할까? 자, 이게 뭘까, 요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컴퍼스나 그런 거 쓰지 않았는데 손으로 그리는 것 치고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겠죠. 특별히 어긋나지 않고. 자, 이렇게 하고 양쪽을 갖다가 자, 닫아버리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이 됐죠. 들어오는 문. 바깥으로도 밀 수 있고 안으로도 밀 수 있는 그런 문이 됐어요. 보통 그래서 이런 문들은 로비를 들어오는 현관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런 문들이 이렇게 한쪽, 두 쪽으로 되어 있는 거야. 물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풍문이라고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자, 그림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역시 동일한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리문이 아니라 유리벽이 쭉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제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앞이 입구가 돼서 출입구가 되는 거겠죠. 방풍문이라고 해서 문을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 열고 들어가고 또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여는 동안에 첫 번째 문은 또 다시 닫혀버리도록. 그래서 바람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문을 보통 현관에 쓰는데 방풍문이라고 그럽니다. 방풍문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중의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벽마다 이렇게 따로 여닫이 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해놓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한 김에 그럼 어차피 나머지 부분까지 조금 더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문을 너무 스케일을 좀 크게 그렸네. 여러분 잘 보이라고 그런 거니까 스케일이 조금 너무 문이 커졌어요. 감안하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실이 A, B, C, D 4개가 생겼죠. 4개, 여기는 왜 이렇게 배워놨을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어라는 데를 만들어 넣기 위해서요. 코어는 뭐가 있습니까? 아래 위가 통하에 있는 공간이에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계단실 플러스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계단실을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계단실은 뭐 귀찮겠지만 실제로 계단의 결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한 해칭선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계단 하나의 폭은 그리고 대략 한 30c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300mm 정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단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난간하고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걸어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간 것들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을 이렇게 또 해칭선으로 보통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더 올라가는 계단은 결국 1층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중간 정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올라간다, 계속 더 올라간다는 표시로 화살표를 해주고 여기선 어떻게 하냐? U라고 써줍니다. U라고 써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야. 아니 물론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1층 입장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U라고 해놓고 위에 화살표 쭉 올라가다가 끝내버리고 딱 잘라버리면 아 저기로 해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계단실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엘리베이터 홀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홀은 뭐 딱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큰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타는 이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이동하는 박스가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박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큰 추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 또 레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 추를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올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이에는 이게 뚫려 있다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X자를 보통 그려 넣기 마련이에요.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딴 건 몰라도 일단 중요하게는 엘리베이터 박스를 한 해칭선 정도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미세해지니까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엘리베이터 홀, 박스의 크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뭐 두껍거나 너무 크게 건물의 스케일에 비해서 크게 표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줄을 그렸고 그 앞에 엘리베이터 박스를 그렸어요. 엘리베이터 박스에는 또 이제 우리가 X자를 그려 넣어 봅시다. 해칭선 정도로 해가지고 해칭선 정도로 해서 X를 그려 넣어 봅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사람들이 또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두 줄을 긋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EV가 맞나? 엘리베이터 표시가 알아서 타라고 그래. 뭐 EV라고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 박스 앞에는 또 직 열리고 닫히는 문이 있죠. 그 문하고 그 박스는 다른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 열리는 문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얇은 두 해칭선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앞에 표현해주면 돼요. 약간 삐딱해졌는데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중심 부분에 이렇게 또 중심선을 넣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뭐 선이 너무 많으니까 지저분해졌다. 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도는 대충 이렇게 선을 쳐줘 볼까요? 이렇게. 난리 났다. 자, 그리고 로비에는 대충 또 이렇게 해칭선 쳐주고. 조명기구 때문에 지금 해칭을 할 수가 없네. 뭐 대충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로비라고 써봅시다. 로비. 로비 스펠링이 어떻게 되더라? R인가 L인가? L인 것 같죠? 로비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야 방풍문 열고, 로비구나. 어디로 갈까?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아니구나. 나는 2층으로 가는구나. 엘리베이터 타든가 아니면 계단 올라가든가. 됐죠? 간단한 건물의 평면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어떤 평면 계획도든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모듈의 크기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모듈을 결정하는 그리드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치수부터 그립니다. 치수하고 좌표를 먼저 다 그려 넣어요. X축, Y축.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드디어 세팅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릴 건 뭐예요? 그래서 기둥의 외곽선을 먼저 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 것들은 중심선이니까. 기둥의 외곽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선으로 기둥을 빡빡 박아 넣어요.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그려 넣든 외벽을 그려 넣든 얇은 벽을 그려 넣든 유리창을 그려 넣든 하면서 공간을 구획하고, 그 다음에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 같은 내부의 어떤 설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비나 아니면 복도 같은데 이제 해칭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듈이 20개, 뭐 100개씩 있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이 빠르고 또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요령이 잘 발달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건물을 그리는 것들은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퀴즈방 입장 전 자체적으로 연습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퀴즈 입장 시간까지 잔여 시간은 제도판을 세팅시켜 지금까지의 학습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만 하는 교과목으로 연습을 하셔서 개인의 스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07주차 공이강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퀴즈방 평면도 그리기 위원 구성 요수편 퀴즈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도 그리는 순수는 그리드. 네, 여러분, 07주차 공이강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퀴즈방 평면도 그리기 위원 구성 요수편 퀴즈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도 그리는 순수는 그리드, 가로 세로 기준선들을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선을 긋고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X축에는 숫자로 표기하고 Y축에는 통상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공간의 개념을 알기 쉽게 한다. 정답은 O, 앞에서 설명했죠. 두 번째, 기둥은 가장 굵은 선으로 그리고 벽체는 기둥 두께보다 얇게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창문은 선 두 줄로 긋고 굵은 두 선으로 직각되게 끊어지게 그리면 된다. 정답 역시 O입니다. 세 번째, 도면상 코어라 얘기했죠. 코어 부분에는 상하가 뚫려 있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역시 정답 O입니다. 그래서 1번 O, 2번 O, 3번 O 전부 정답이네요.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시고 학번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상물을 청취한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07주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자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 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